언니, 이 카드 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굶주린 아이들은 아빠 지갑 속에서 나온 카드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하던 골목 입구로 검은 벤츠들이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자, 아이들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 카드를 누가 쓴 거니? 저희 아빠 카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남자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나,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어서 가자. 서진이가 막내 민재를 더 꽉 안아 올렸습니다. 쌍둥이 서연이와 서윤이는 민서의 손을 양쪽에서 꽉 잡고 걸었어요.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다섯 남매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외투 하나 변변치 않은 아이들이었어요. 새엄마에게 쫓겨난 지 몇 시간째였습니다. 서진이는 품속에서 아빠의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아, 이 카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 카드를 쓰는 순간 그들이 올 거야. 그들이 오면 너희를 지킬 수 없을지 몰라. 아빠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동생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포장마차였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떡볶이. 민재가 서진이 등에서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포장마차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예, 안 사면 비켜. 장사하기 바쁘다고. 아이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진이는 지갑을 열었어요. 엄마와 아빠 사진이 뒤집어져 접혀 있었습니다. 사진 사이에 검은 카드가 끼워져 있었어요. 새까만 카드. 아무 글씨도 은행 이름도 없는 기이한 카드였습니다. 언니, 그거. 서윤이가 카드를 가리켰어요. 서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빠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이 온다. 하지만 민재의 차가운 몸, 민서의 떨리는 손, 쌍둥이들의 파래진 입술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볼게. 서진이는 포장마차로 다시 걸어갔어요. 저기요. 떡볶이 3인분이랑 순대, 어묵 5개 주세요. 돈 있어?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카드를 내밀었어요. 뭐야, 이 장난감은 긁히기나 하겠어. 주인이 비웃으며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경고음이 포장마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경보음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승인도 안 뜨고 이상한 신호만. 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아빠가 말했던 그들이 오는 걸까요? 그때 단말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됐네. 주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줬어요. 서진이는 카드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여기서 먹어도 돼요? 그래, 여기 앉아. 아이들은 포장마차 옆 의자에 앉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서진이는 민재 떡볶이를 후후 불어 식혀주면서도 자꾸 골목 끝을 돌아봤습니다. 이상하게 이 카드가 불러올 게 배고픔의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뜨거운 어묵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지만 서진이는 제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르릉.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시커먼 차들이 좁은 골목을 메우며 아이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마치 훈련된 부대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불빛이 포장마차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서진이는 숨이 멎었어요. 언니, 저게 뭐야?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어요.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차 문들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어요. 서너 명이 아니었습니다. 7, 8명이나 됐습니다. 모두 같은 옷, 같은 자세로 서 있었어요. 마치 군인들 같았습니다. 타겟 위치 확인. 사내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어요. 포장마차 주인이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사내들이 일렬로 늘어서더니 동시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하는 자세였어요.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남자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카드를 30분 전에 사용한 게 너희들이지? 손에 똑같은 검은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휴대폰 화면에 카드 사용 알림이 떠 있었어요. 누가 준 거야? 어디서 났어? 서진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누나, 무서워.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카드 쓴 거 들킨 거 아냐? 서윤이가 속삭였어요. 우리 잡으러 온 거야? 아이들은 벌벌 떨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남자는 뒤를 돌아보며 짧게 지시했어요. 주변, 봉쇄. 아무도 못 나가게. 예, 회장님. 사내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골목 양쪽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서진이는 그 말에 더욱 겁이 났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차들의 불빛은 아이들을 에워쌌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아빠가 경고했던 그들이 지금 이 순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차 문들이 동시에 열리더니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아이들을 에워쌌습니다. 타겟 확보. 한 명도 빠짐없이 차에 태워. 남자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안 돼요. 우리 잘못했어요. 서진이가 동생들을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떡볶이만 먹고 바로 가려고 했어요. 제발 우리 동생들은. 하지만 사내들은 대답도 없이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으앙. 민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언니. 쌍둥이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들은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서진이와 민재, 민서는 뒷좌석에, 쌍둥이들은 다른 차에 태워졌어요. 긱. 차들이 거칠게 출발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겁에 질려 구석에 숨었고 골목은 순식간에 텅 비었어요. 차 안에서 서진이는 민재를 꽉 안았습니다. 민재는 누나 옷을 붙들고 떨고 있었어요. 누나,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민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서진이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강을 건너고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달리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 섰어요. 내려. 사내 한 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어요. 다른 차에서 쌍둥이들도 내렸습니다. 안으로. 사내들이 아이들을 저택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습니다. 가죽 소파, 큰 샹들리에, 위압적인 분위기. 아까 그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앉아. 아이들은 서로를 꽉 붙들고 소파 끝에 앉았어요. 남자가 테이블 위에 검은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 카드, 어디서 났지? 서진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우리 아빠 거예요. 아빠? 남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거예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한참 서진이를 노려보다가 물었어요. 아빠 이름, 김민수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민자에 숫자 쓰는.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지금 김민수라고 했어? 네. 남자가 서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이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어요. 지갑. 아빠 지갑 있어? 네. 서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자가 지갑을 낚아채듯 받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남자는 사진을 들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남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꽉 쥔 채 울기 시작했어요. 15년을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남자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했어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아빠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던 남자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나는 김민석이야. 너희들의 아빠 형이고 너희 큰아빠야. 미안하다 얘들아, 큰아빠가 너희를 못 알아봤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아이들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한겨울의 얇은 옷, 동상에 걸린 손, 핏기 없는 얼굴, 굶주린 눈빛. 김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희들,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왜 이 꼴이야? 아빠는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새엄마가 보험금 다 가져가고 오늘 아침에 우릴 쫓아냈어요. 김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보험금을 가로채고 애들을 내쫓아. 그는 비서를 향해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박지연이란 여자 찾아내. 내 동생 죽이고 조카들 길바닥에 버린 그 인간을 당장 내 앞에 끌고 와. 저택 안이 김민석의 노호성으로 진동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나갔어요. 김민석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낮췄습니다. 너희 언제부터 굶었어?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해봐. 며칠이야? 일주일이요. 서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김민석의 주먹이 바닥을 쳤어요. 일주일을 그 여자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해. 서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쌍둥이들도 민서도 함께 울었습니다. 김민석은 아이들을 꽉 안아주며 낮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희를 못 건드려. 하지만 그 순간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지연이 경찰과 함께 정문에 왔습니다. 뭐, 아이들 납치했다며 보호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감히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새엄마가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석은 아이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정문 앞 경광등이 눈발을 찢듯 번쩍였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박지연이 경찰 앞에서 소리쳤어요. 명품 가방을 일부러 크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애들 납치했어요. 당장 내놔요. 경찰이 정문을 바라봤어요. 신고자분, 아이들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보호자예요. 법적 친권 나한테 있다고요. 그때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사내들이 조용히 길을 만들었고 그 사이로 김민석이 걸어 나왔어요. 뒤에는 서진이가 큰아빠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기어코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피해자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아. 박지연이 달려들려는 순간 김민석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멈추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막아요. 저건 내 애예요. 김민석이 경찰을 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김민수의 형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제 보호 아래 있습니다. 형? 큰아빠? 박지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 애들 데려가고 싶으면요. 박지연이 손가락으로 금액을 딱 찍었어요. 위로금, 양육비 합쳐서 최소 20억. 그럼 조용히 끝내줄게요. 경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금전 요구하신 겁니까? 당연하죠. 내가 키웠잖아요. 김민석이 그 말을 끊었어요. 키웠다고요? 그는 비서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경찰에게 건넸어요. 첫 번째, 김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입니다. 수령 직후 박지연 명의 계좌에서 이태훈에게 반복 송금됐어요.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건 빌려준 거예요. 박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김민석이 말을 이어갔어요. 학교, 어린이집, 병원 기록입니다. 영양실조 소견, 저체온 증상, 반복된 멍 자국,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세 번째, 김민석이 서진이를 바라봤어요. 서진이는 손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쫓겨난 시간, 그리고 주변 CCTV에 찍힌 아이들 상태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잘 키웠다는 말과 다릅니다. 경찰이 박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지연 씨,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됩니다. 지금부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억울해요. 저 사람 돈 많잖아요. 돈으로 경찰도 산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크게 화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한 문장만 꺼냈어요. 내가 아이들을 돈으로 바꿔치기 하려 한 순간 내가 말하는 엄마는 끝났어요. 박지연이 악을 쓰며 서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희 키웠잖아. 김민석이 박지연 앞을 가로막았어요.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접근금지 신청 바로 들어갑니다. 경찰이 박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동행하시죠. 놓으라고. 나 보호자라니까. 돈 내놔. 경찰이 김민석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측 임시보호자 신청 준비되어 있습니까? 비서가 즉시 답했어요.
서류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밤 접수 가능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 임시보호자? 김민석이 한 걸음 다가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온 건 양육이 아니라 착취예요. 그 대가는 법이 치르게 할 겁니다. 박지연이 경찰차로 끌려가며 발악했어요. 이건 음모야. 저 인간이 재산 뺏으려고 하는 거라고.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아빠, 저희 진짜 이제 안 쫓겨나요? 김민석이 서진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잔다. 내일부터는 내 새엄마가 아니라 내 아빠 가족이 너희를 지킨다. 서진이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비서가 김민석 귀에 낮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박지연 측 내연남 이태훈이 검은 카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민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뭐라고? 눈발이 다시 굵어졌습니다. 김민석은 서진이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들어가자. 이건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때 김민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검은 카드 알림이 하나 더 떴어요. 승인 씨도. 김민석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너 대체 뭘 피해 도망쳤던 거냐? 차가운 밤바람이 저택을 휘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재에서 김민석은 책상 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웅웅.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UNKNOWNCARD 승인 시도 강남 회원제 프라이빗 라운지. 김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 카드가 지금 서진이한테 있는데.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이번 알림은 민수 씨 카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야?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카드 발급 내역이 떴어요. 15년 전 발급된 검은 카드입니다. 총 3장이 발급됐습니다. 회장님 것, 민수 씨 것, 그리고 비서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김민석의 턱이 굳었어요. 숙부. 네. 김창식 부회장님 명의입니다. 김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그 카드를 쓴다는 건 회장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찾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신호죠. 그때 서재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빠, 들어가도 돼요? 서진이었습니다. 응, 들어와. 서진이가 낡은 수첩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이거 아빠 지갑 제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오늘 우연히 찾았어요. 김민석이 수첩을 받아 펼쳤습니다. 아빠의 거칠고 급한 필체가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쫓기듯 빠르게 쓴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죽었다는 뜻이다. 김민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도망친 건 가난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너희가 약점이 될까봐 너희를 지키기 위해 숨은 거다. 서진이가 큰아빠 옆에 서서 함께 읽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형은 모른다. 15년 전 그날 숙부가 내게 뭘 요구했는지. 회사 지분양도 서류에 서명하면 살려주고 거절하면 사고가 날 거라고 했다. 김민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나는 거절했다. 형이 평생 일군 회사를 넘길 수 없었다. 그날 밤 내 방에서 검은 카드 알림이 울렸다. 누군가 내 계좌를, 내 인생을 승인하려 했다. 겁이 났다. 그들이 너희까지 건드릴까봐. 그래서 도망쳤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면 너희도 안전할 거라고 믿었다. 김민석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수야, 너 혼자 그 시간을. 서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큰아빠, 숙부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김민석은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회사를 차지하려고 15년을 기다려온 사람이지. 그럼,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아마도. 김민석이 비서에게 낮게 지시했습니다. 집 보안 단계 최고로 올려. 아이들 방 출입 기록 전부 모니터링하고 CCTV 24시간 감시 체제로 전환해. 네, 회장님.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이번엔 승인 알림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UNKNOWN 찾았네. 민수의 흔적을. 김민석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번호 추적해. 지금 당장. 비서가 노트북을 열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가상번호입니다. 여러 국가를 거쳐 우회됐습니다. 추적 불가능합니다. 김민석이 서진이를 돌아봤어요. 서진아, 잘 들어. 오늘부터 내가 가진 건 단순한 카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열쇠야. 누군가 15년을 기다린 열쇠. 내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킨 무언가를 여는 열쇠.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 박지연이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이태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날 꺼낼 수 있다며. 박지연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다 계획 있어. 이태훈이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어요. 그분한테 연락했어. 곧 오실 거야. 그분이 누군데? 김민석 회장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사람이야. 그때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경찰들의 발소리도 말소리도 낮아졌어요. 마치 누군가 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회색 머리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었고 흑단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경찰 간부가 급히 다가와 허리를 숙였어요. 부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됐네. 혼자 갈 수 있어. 노신사가 창살 앞에 섰습니다. 박지연을 내려다봤어요. 내가 김민수 아이들을 버린 여자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엄청났습니다. 네, 네.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쓸모없는 짓을 했군. 일을 크게 만들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아이들을 김민석 손에 넘긴 게 문제야. 노신사가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 박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널 꺼내주는 건 어렵지 않아. 내 변호사가 움직이면 사흘 안에 나올 수 있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신사가 차갑게 웃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이들 곁에 다시 들어가. 그리고 민수가 숨긴 진짜 것을 찾아내. 진짜 것이요? 민수는 카드만 남기고 죽지 않았어. 그놈은 분명히 뭔가 더 숨겼어. 그게 뭔지 찾아내라.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신사가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이태훈이 급히 물었어요. 부회장님, 만약 김민석이 아이들을 계속 보호하면. 노신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보호? 가족이 생기면 그게 다 약점이 돼. 건드릴 곳이 많아지는 거지. 복도로 나간 노신사는 비서에게 낮게 지시했어요. 김민석 동선 파악해. 아이들 학교, 병원, 모든 일정 체크하고. 네, 부회장님. 그리고 민수 집 한 번 더 뒤져. 놓친 게 있을 거야. 저택? 서진이는 2층 창가에서 눈 내리는 마당을 보고 있었어요.
아래층 서재에서 김민석의 모니터에 CCTV 화면이 떴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저택 정문 앞을 아주 천천히 지나갔어요. 한 번, 그리고 5분 후 다시 한 번. 마치 봤다는 표시처럼 김민석이 모니터를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도망쳤는지 이제 알겠어. 서진이가 서재로 내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큰아빠, 우리 또 도망가야 해요? 김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아빠는 혼자서 도망쳤어. 하지만 우린 다르다. 뭐가 달라요? 이번엔 김민석이 서진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문 앞에서 막는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UNKNOWNCARD 승인 시도. 김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고 검은 차는 세 번째로 저택 앞을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서진이가 눈을 떴어요. 곰팡이 핀 천장이 아니라 높고 깨끗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언니, 이거 봐. 우유가 진짜 고소해. 민재가 콧수염처럼 우유 거품을 묻힌 채 깔깔거렸어요. 식탁 위에는 갓 구운 빵, 따뜻한 수프, 신선한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젓가락을 들면서도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차, 그리고 숯불라는 이름. 큰아빠, 우리 진짜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차가 집 앞에 왔었잖아요. 김민석이 아이들 머리를 한 명씩 쓰다듬었어요. 먹어. 따뜻할 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 서진아. 이 집은 내가 허락받고 사는 곳이 아니야. 내 아빠가 원래 돌아올 집이었고 이제 너희가 주인이다. 서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작은 할아버지가. 김민석이 수저를 조용히 내려놨어요. 걱정하지 마. 그건 큰아빠가 처리할 거야. 너희는 오늘부터 처음으로 아이답게 살아. 그 시각 회사. 부회장 김창식의 집무실. 말이 돼. 김창식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비서가 숨을 삼켰어요. 부회장님, 이사회 긴급 소집입니다. 감사팀이 부회장님 관련 특수관계법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민석이 뭘 안다는 거야? 어젯밤 회장님 법무팀이 민수 씨 수첩에서 나온 단서를 근거로 10년치 거래를 재검토했습니다. 오늘 아침 금융기관과 외부 감사가 동시에 들어갔고요. 김창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놈이 아직도 뭘 남겨놨단 말이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지연이었어요. 부회장님, 나 좀 꺼내줘요. 약속했잖아요. 김창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곤란? 넌 이미 끝났어. 뭐라고요? 내가 할 일은 하나였어. 조용히 애들을 잡아두는 것. 그런데 넌 경찰을 끌고 다니며 소리를 질렀지. 그럼 난 어떡해요? 내가 책임져. 김창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이사회에서 부회장님 직무정지 안건이. 김창식이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어요. 김민석, 내 약점이 생겼다고 좋아하지 마라. 저택 정원. 김민석이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정원 한쪽에 작은 놀이터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작지만 반짝이는 놀이터. 와! 민서와 쌍둥이들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민재는 미끄럼틀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언니, 나 먼저. 서진이는 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큰아빠, 아빠가 이런 걸 보고 싶었던 걸까요? 김민석이 서진이 옆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늘 말했어. 아이들이 웃는 소리만 들리면 세상은 견딜만하다고. 서진이가 손을 꼭 쥐었어요. 근데 숙부님이 또 오면 오지 못해. 오늘부터 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다. 서진이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김민석은 아이들이 들리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설명했어요. 임시보호자 신청 들어갔어. 접근금지 신청도 동시에. 그리고 회사 쪽은 내가 처리한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이미 끝낸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녁, 집안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어요. 큰엄마가 아이들 그릇에 반찬을 가득 올려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오늘은 누구도 안 빼서.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물로 씻고 폭신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이는 잠들기 전 아빠 사진을 꺼내 속삭였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 추워. 우리 오늘 웃었어. 그때 서재 비서가 조용히 보고했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김창식 부회장 직무정지 의결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숙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가 작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번호도 없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민수의 아이들 잘 키워라. 그 웃음이 오래 갈지 보자. 김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아이들 방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숨소리, 그리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작은 발. 김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오래 간다. 내가 오래 가게 만든다. 창밖에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따뜻한 집 안과 차가운 바깥,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회장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최종 승인 났습니다. 내일부터 회장님이 정식 임시보호자입니다. 김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하군. 그리고 박지연 측 변호인이 보석 신청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당연하지. 김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내 아이들 이제 안전해. 내가 지킬게. 밤은 깊어갔고 저택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은 알고 있었어요. 숙부 김창식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헌 옷이 아니라 몸에 딱 맞는 교복, 새 책가방, 새 운동화. 민재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깔깔거렸어요. 큰아빠, 저 진짜 이거 메고 가도 돼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면 어떡하죠? 김민석이 웃으며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러워하면 너도 웃어주면 돼. 대신 친구랑 나눌 줄도 알아야 해. 아이들이 웃는 사이 서진이는 거울 속 자신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 길바닥에서 동생들 손을 붙잡고 버티던 아이가 정말 자기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자꾸 서늘했어요. 숙부가 학교로 오면? 김민석이 서진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아, 너 오늘 고개 숙이지 말고 걸어가. 그리고 혹시 누가 다가와도 내가 대답할 건 하나야. 서진이가 눈을 올렸어요. 큰아빠에게 말할게요. 그것만.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향해 학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속닥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와, 누구야? 연예인 가족인가?
서진이는 잠깐 숨이 막혔지만 동생들 손을 더 꽉 잡고 가슴을 폈습니다. 다녀올게요, 큰아빠. 아이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김민석이 차에 올랐어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학교 쪽 협조는? 교장, 생활지도부, 정문 경비까지 다 공유했습니다. 외부인이 학생에게 접근하면 바로 연락 오게 돼 있습니다. 박지연 접견 신청은 계속 들어옵니다. 모두 거부해. 아이들 이름이 그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독이야.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서진이가 정문을 지나 인도로 발을 옮기는 순간 낯선 고급차 한 대가 학교 담장 밖에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인자한 얼굴의 노신사, 눈빛은 부드러운데 이상하게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김창식, 내가 서진이구나. 서진이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큰아빠가 말한 위험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누구세요? 김창식이 웃었습니다. 웃음은 따뜻한데 말은 교묘했어요. 겁낼 것 없다. 나는 내 아빠 민수의 가장 가까운 어른이었지. 서진이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수가 도망친 날 내 아빠를 살리려고 애쓴 사람이 나다. 그런데 민석이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더구나. 서진이의 머릿속이 순간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큰아빠가 오해한 걸까? 그때 김창식이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빛을 받자 카드 표면이 묘하게 번들거렸어요. 이 카드 너도 봤지? 이건 우리 가족의 증표란다. 김창식이 낮게 웃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혹시 민석이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히니? 그 집이 따뜻한 감옥 같을 수도 있잖아. 서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큰아빠가 아침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큰아빠에게 말할게요. 서진이는 입술을 꾹 누르고 말했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큰아빠에게 말씀하세요. 김창식의 웃음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래, 똑똑하구나. 김창식은 명함 한 장을 창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렴. 아빠 이야기가 듣고 싶어지면 연락해도 된다. 서진이는 명함을 받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서진이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왜 저렇게 친절하지? 그런데 왜 무섭지? 서진이는 식탁 위에 명함을 조심스럽게 올려뒀습니다. 김민석이 명함을 보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어요. 학교로 왔다고?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랑 친했다고. 큰아빠가 오해하는 거라고. 김민석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분노보다 먼저 두려움이 스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이 앞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진아, 세상엔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내 마음에 의심을 심는 사람이 있어. 서진이가 침을 삼켰습니다. 김민석이 명함을 집어 손가락으로 꾹 접었어요. 내 아빠가 왜 평생 도망쳤는지 언젠가 내가 다 알게 될 날이 온다. 그럼 아빠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김민석이 대답 대신 서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기억해. 누가 내 마음을 흔들면 그게 공격이야.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을 직접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알겠어요, 큰아빠. 저 안 흔들릴게요. 그날 밤, 김민석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팀에 한 문장만 지시했어요. 접근금지 위반 경고장. 학교 주변 접촉 사실 포함해서 오늘 밤 발송. 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숙부께 직접. 김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로는 안 돼. 그 사람은 말로 사람을 흔들어.
잠시 후 김민석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 미표시. 애가 똑똑하더군. 똑똑한 애는 비밀을 빨리 발견하지. 김민석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2층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민석은 더 단단해졌어요. 민수야, 이번엔 내가 지킨다. 창밖에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따뜻한 집 안과 차가운 바깥, 그리고 숙부가 심어놓은 비밀의 씨앗이 서서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희 아빠 누가 죽게 만든 건지 알고 싶지 않니? 그 말이 귓속에서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서진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어 밖을 확인했고 학교에서도 저택에서도 누가 뒤에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자꾸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서진이는 몰래 아빠의 낡은 수첩을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빠, 큰아빠 믿어도 되는 거지? 나 흔들리면 안 되는데. 토요일 아침, 김민석이 거실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오늘은 다 같이 나들이 간다. 아빠 만나러 가자. 순간 아이들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아빠요? 진짜요? 민서가 먼저 입술을 떨었고 쌍둥이도 서로 손을 꽉 잡았어요. 민재는 무슨 말인지 완전히 모르면서도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자 괜히 눈이 빨개졌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묵직했어요. 아빠를 만나면 더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차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추모공원에 멈춰 섰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김민석은 말없이 아이들 앞에 코트를 벗어주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너희 아빠가 이걸 좋아했다. 봉투 안에는 믹스커피 스틱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석 앞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였어요. 깨끗하게 닦인 비석 옆에 믹스커피 한 잔이 놓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쓴 편지 5장이 가지런히 올려졌습니다. 서진이가 비석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말이 끝나자마자 서진이 목이 잠겼어요. 분명히 아빠를 만나러 왔는데 막상 오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빠, 그 검은 카드 덕분에 큰아빠를 만났어. 우리 이제 안 춥고 밥도 매일 먹어. 민재도 유치원 가방 생겼어. 그 순간 민재가 비석 앞에 쪼그려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먼지를 톡톡 닦았습니다. 아빠, 나 가방 있어. 친구들한테 자랑 안 할게. 근데 아빠한테만 자랑할래. 그 한마디에 민서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고 쌍둥이도 결국 비석 앞에 엎드렸어요. 아빠, 우리 진짜 버린 거 아니지? 아빠, 너무 아팠어? 서진이는 그 말에 손이 굳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까지 숨겨온 고통이 아이들의 질문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김민석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도 큰아빠도 아닌 그냥 형으로. 그는 비석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찾았으면 너 혼자 안 갔을 텐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봤어요. 큰아빠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서진이는 깨달았습니다. 큰아빠도 아빠를 잃은 사람이구나.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아주 조용히 김민석 뒤로 다가와 귀에만 들리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근처에 숙부 쪽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직접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숙부는 아이들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립니다. 눈물, 그리움, 죄책감, 그 틈으로 들어와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김민석이 비서에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따라붙이지 마. 지금은 아이들 앞이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먹이 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들은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민재는 서진이 어깨에 기대어 코끝을 훌쩍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커피 냄새 좋았어. 서진이는 잠든 동생들 사이에서 아빠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 오늘따라 종이가 두툼했어요. 서진이가 손톱으로 조심히 들어 올리자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진아, 누군가 내게 검은 카드가 가족의 증표라고 말하면 절대 믿지 마라. 그건 증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갈갈이 찢어놓은 저주다. 서진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학교 앞에서 숙부가 했던 말이 그 순간 거짓말로 굳어졌어요. 아빠는 알고 있었어. 숙부가 우리를 흔들 거라는 걸. 저녁.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이는 식탁에도 앉지 못하고 김민석의 서재로 향했어요. 큰아빠, 이거 아빠 수첩에서 나왔어요. 김민석이 메모를 읽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다 못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말로 만들지 않으려고 숨긴 거다. 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큰아빠, 숙부님이 우리 아빠를 정말. 김민석은 대답 대신 서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내가 아빠 편을 선택해줘서. 저 안 속아요. 아빠가 경고해줬으니까요. 그 시각 경찰서 면회실. 박지연은 누군가 건네준 쪽지를 읽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흘 뒤 현장 검증으로 밖에 나갈 수 있다. 그때 아이들 중 한 명만 데리고 사라져라. 쪽지 아래에는 낯익은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한 명이면 돼. 한 명만 잡으면 다시 다 내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은 2층에서 잠들었습니다. 김민석은 서재에서 불을 끄지 못했어요.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지연 측에서 현장 검증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날짜는 사흘 뒤입니다. 김민석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사흘 뒤 저주를 끝낼 덫도 그날 완성한다. 그 순간 김민석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미표시. 아이들 중 누가 가장 약하니? 김민석의 눈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그리고 2층에서 아주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민재의 기침. 김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재. 사흘 뒤 악마들이 노리는 한 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 후 저택의 아침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등교 준비를 했지만 김민석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전날 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연 현장 검증 요청 승인. 장소 달동네 골목. 김민석은 민재 방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막내는 아직도 가끔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김민석이 민재를 안아 올리며 낮게 말했어요. 민재야, 오늘은 큰아빠랑 아주 잠깐 바람 쐬러 갈까? 민재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서진이는 그 장면을 보고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빠, 오늘 위험한 거예요? 김민석은 서진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위험한 날이 아니라 끝내는 날이다. 큰아빠가 울타리가 뭔지 보여줄게. 오후 2시 아빠와 아이들이 살던 옛 달동네 골목. 눈이 녹아 질척한 길바닥 위로 경찰 라인이 먼저 깔렸습니다. 수갑을 찬 박지연이 형사들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아이고, 억울해라. 내가 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울음소리는 요란했지만
눈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골목 어귀를 훑었어요. 그때 골목 반대편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아주 천천히 들어와 멈췄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누군가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의 차는 골목 입구에 조용히 도착했어요. 그는 민재 손을 잡고 내렸고 뒤로는 비서와 경호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었어요. 골목 여기저기 편의점 앞 아르바이트생, 포장마차 손님, 배달기사, 동네 순찰차,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 지점을 향했습니다. 박지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 애들, 저기 있어요. 내 애들 데려간 사람,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형사팔을 비틀며 쓰러지는 척 했습니다. 아, 손목 아파요. 나 다쳤어요. 형사들이 순간 흔들린 그 1초, 승합차 문이 열리며 사내 둘이 튀어나왔어요. 타겟, 막내부터. 그들의 시선은 정확히 민재에게 꽂혔습니다. 서진이가 뒤에서 비명을 삼켰어요. 민재야. 박지연이 기어오르듯 달려들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엄마한테 와. 민재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민재를 품에 단단히 안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골목 위 가로등에 붙어있던 작은 검은 점이 움직였어요. 바디캠과 드론 카메라였습니다. 동시에 골목 양쪽 끝에서 차량 2대가 들어와 퇴로를 막았어요. 순찰차와 회장 측 경호차였습니다. 사내 둘은 멈칫했습니다. 뭐야? 왜 차가? 포장마차 옆에 있던 남자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팔을 뻗었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면 체포. 쿵. 납치범 하나가 바닥에 처박혔고 다른 하나가 민재 쪽으로 달려들려는 순간 김민석의 경호가 그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유괴 미수. 현행범 체포. 박지연은 얼어붙었어요. 아니야. 난 그냥 내 애를. 김민석이 박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 같았어요. 네. 아이를 굶기고 내쫓고 오늘은 납치까지 시도해놓고? 이건 함정이야. 김민석이 나 함정 판 거야.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정이다. 내가 애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순간을 기다린 함정. 형사가 납치범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약속어음, 지시서, 그리고 도장. 서류 하단에 찍혀 있는 건 익숙한 인장이었습니다. 김창식.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김민석은 박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몰라. 그럼 왜 내면의 기록에 그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박지연은 무너졌어요. 서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빠가 말한 저주. 이거였구나. 강남의 한 조용한 클럽. 김창식은 여유롭게 잔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현장 체포입니다. 박지연이 서류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있습니다. 바디캠, 드론 전부 확보됐습니다. 김창식의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김민석? 내가 나를 법으로 잡겠다고? 검찰 쪽에서 부회장님 동선 확인 중입니다. 김창식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피가 섞인 웃음이었어요. 좋아. 그럼 나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겠군.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재는 김민석 품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서진이는 작은 손으로 민재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큰아빠, 이제 끝난 거죠? 김민석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박지연은 끝났다. 근데 진짜는 아직이다. 김민석은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체포 영상, 증거물 전부 검찰로 즉시 송치. 그리고 김창식 마지막 카드가 뭔지 확인해. 밤, 아이들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김민석은 서재에서 아빠 민수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 카드를 조심히 꺼내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내 아이를 미끼로 삼으려던 자들을 잡았다. 근데 아직 끝내야 할 사람이 남아있다. 그 순간 김민석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미표시. 그 아이들 중 진짜 열쇠를 가진 애가 누구지? 김민석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그때 2층에서 작게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끽. 민재가 잠결에 울먹이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큰아빠, 나물. 김민석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큰아빠가 한 번도 안 놓친다. 하지만 창밖, 저택 담장 너머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확인하듯이 그날 밤 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 모여 큰엄마가 내온 코코아를 마시고 있던 순간 조명이 한번 깜빡이더니 일부 전등이 꺼졌어요. 툭! 동시에 보안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삐삐. 언니, 무서워. 민재가 서진이 옷자락을 잡고 떨었어요. 쌍둥이들도 서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민석은 침착하게 아이들을 자기 뒤로 세웠어요. 거실 문 닫고 다 내 뒤로 와. 그때 거실 벽면의 대형 화면, 원래는 보안 관제 화면이 떠 있어야 할 모니터가 갑자기 한 사람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김창식.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느긋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석아, 애들이 보고 있지? 잘 들어. 김창식의 목소리가 거실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민수가 남긴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라. 거기 적힌 숫자를 내놔. 그래야 애들이 오늘 밤 무사할 거다. 아이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진이는 본능적으로 가슴팍에 숨겨둔 아빠의 수첩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서재 문이 열리며 김민석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김민석은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숙부님, 아직도 그 숫자에 목을 매십니까? 민수가 왜 도망쳤는지 정말 끝까지 모르시는군요. 김창식의 눈빛이 찌그러졌습니다. 말 돌리지 마. 그 수첩에 뭐가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민수는 비밀자금 계좌를 숨겼고 그 열쇠가 애들한테 있단 말이다. 김민석은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잠깐 돌렸어요. 민재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 쌍둥이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이 서진이 앞에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단단히 약속하듯 말했어요. 서진아, 수첩은 내가 들고 있어. 하지만 오늘은 열지 마. 큰아빠, 그럼 우리 어떡해요? 오늘 밤 너희는 단 한 번도 다치지 않는다. 그리고 저 사람은 오늘로 끝이다. 김민석은 리모컨을 들어 화면 아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숙부님이 찾는 비밀번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창식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어요. 허세 부리지 마. 그럼 왜 수첩을 숨겼겠냐?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긴 게 맞습니다. 돈이 아니라 숙부님을 무너뜨릴 증거를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김창식이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녹취 파일이 재생됐어요. 민수를 조용히 처리해. 증거 남기지 말고.
두 번째, 유령회사 자금 흐름이 찍힌 계좌 추적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수십억 원이 오가는 불법 거래 내역이었어요. 세 번째, 민수를 몰아세우던 시절의 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금 전 저택 보안 시스템에 침입해 아이들을 협박하는 김창식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김창식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김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15년 동안 모은 기록입니다.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숙부님이 직접 완성해 주셨죠. 보안 침입과 아동 대상 협박. 이건 의심이 아니라 현행에 가까운 증거입니다. 김창식이 이를 악물었어요. 민수놈이 나를 함정해. 함정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비서가 김민석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수사팀 이동 시작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영장 집행팀도 움직입니다. 김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화면 한쪽에 실시간 뉴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김창식 부회장, 횡령 협박 보안 침입 혐의. 금일 밤 긴급 압수수색 착수. 바로 이어 화면은 김창식 사무실 CCTV로 전환됐어요.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창식 씨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휴대폰, 서버, 금고 전부 확보합니다. 김창식은 화면 밖 어딘가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꺼버려. 누가 이런 걸. 하지만 화면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종하던 화면에서 자기 몰락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어요. 김민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숙부님, 민수가 남긴 진짜 열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찢어놓은 당신을 법으로 묶는 열쇠였죠. 화면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거실엔 경보음도 멈췄고 조명도 다시 켜졌어요. 아이들은 긴 숨을 내쉬며 김민석을 껴안았습니다. 큰아빠, 끝난 거죠? 진짜 끝난 거죠?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민석은 아이들의 등을 한 번씩 쓸어주며 답했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났다. 민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아빠, 나 무서웠어. 알지. 그래서 큰아빠가 있잖아. 한 달 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강당. 현수막에 적힌 글씨가 아이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장학재단 설립식. 깨끗한 강단 위에 아빠의 사진이 크게 걸렸어요. 사진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아빠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나 요즘 학교 안 무서워. 친구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이제 민재도 매일 웃어. 김민석이 아이들 옆에 섰습니다. 이 재단은 큰 돈을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야. 너희 아빠가 못했던 걸 너희가 대신 하게 해주려고 만든 거다. 서진이가 물었어요. 검은 카드. 이제도 무서운 거예요? 김민석은 잠깐 멈췄다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니다. 그 카드는 누군가를 찢는 칼이었지만 오늘부터는 꿈을 붙잡는 손이 된다. 아이들은 강당 뒤편에서 같은 처지였던 또래 아이들이 장학증서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재가 민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누나, 저 친구도 밥 굶었을까? 서진이는 민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굶을 거야. 우리처럼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저택. 서진이는 아빠의 낡은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 숫자처럼 보이게 써둔 글자 아래에 아빠의 진짜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돈은 열쇠가 아니다. 너희가 웃는 게 내 마지막 열쇠다.
서진이는 수첩을 가슴에 꾹 눌렀습니다. 아빠, 우리 웃고 있어요. 진짜로요.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웃음소리가 났고 거실에서는 큰엄마가 간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석은 거실 불을 끄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남긴 건 저주가 아니라 결국 희망이었다. 5남매와 큰아빠,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검은 카드는 그렇게 아이들의 꿈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눈보라 치던 골목에서 떡볶이 국물에 눈물을 흘리던 5남매는 몰라보게 성장했어요. 서진이는 큰아빠의 회사에서 일하며 민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쌍둥이들과 민서는 각자의 꿈을 이뤘습니다. 막내 민재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청년이 됐어요. 어느 날 서진이는 우연히 옛날 살던 달동네 골목을 지나게 됐습니다. 서울역 뒤편 골목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다해진 외투를 입은 여자, 박지연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 출소한 그녀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에 던져졌어요. 내연남은 도망쳤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배고파. 누가? 돈 좀. 서진이는 차에서 내려 그녀 앞에 섰어요. 박지연은 눈앞에 우아한 여성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요? 돈 좀. 서진이는 검은 카드 한 장을 내밀었어요. 10년 전 자신들을 살렸던 바로 그 아빠의 카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우리 아빠 지갑에서 이 카드를 발견했을 때 우리를 길바닥으로 밀어내며 웃으셨죠. 박지연의 눈이 떨렸습니다. 너, 서진이, 나 엄마야. 내가 너를 키웠잖아. 돈 좀 줘. 박지연이 서진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서진이는 차갑게 그 손을 떼어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굶기지 않아요. 엄마는 겨울에 여름 옷 입혀서 밖에 내놓지 않아요. 그땐 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힘들었으면 어른이 먼저 버텼어야죠. 왜 우리가 대신 맞아야 했어요? 그때 뒤에서 복지기관 담당자가 다가왔어요. 서진 전무님, 기관 배치 안내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연이 멍해졌습니다. 전무, 무슨? 서진은 마지막으로 박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카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당신이 굶겼던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평생 밥을 푸는 자리예요. 담당자가 박지연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회봉사 이행기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박지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그 골목에서 아이들에게 던졌던 추위와 굶주림이 이제 자기 몸으로 돌아왔다는 걸. 그날 오후 김민석과 5남매는 함께 아빠 묘소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 햇살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 비석 앞엔 아이들이 함께 만든 가족사진과 장학재단 첫 장학증서가 놓였어요. 민재가 비석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전교 1등 했어. 근데 이젠 그게 제일 자랑이 아니야. 나 누군가 밥 굶으면 그냥 못 지나쳐. 서진이가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아빠, 우린 잘 컸어. 큰아빠가 지켜줬고 이젠 우리가 다른 아이들 지킬게. 김민석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민수야, 약속 지켰다. 내 아이들 이제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게 산다. 서진이가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어요. 카드 뒷면에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 장학재단 꿈을 포기하지 말 것. 이 카드는 이제 저주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야. 바람이 불어와 비서갑 국화가 살짝 흔들렸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세상을 덮어주는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시련은 짧았고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다섯 남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